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볼트와 일렉트릭 캐시를 열심히 저변학대하고 있는 퍼스트그룹의 한영재입니다. 오늘 좀 배경이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정면 카메라 되게 부담스럽네요. 정면 카메라 보이고 있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공간 하나 만들고 제가 아직 뭐 이렇게 프로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조명이나 이런 거 좀 아직 어색한데 뒤에 이렇게 배경도 이렇게 한번 투게더 위로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저 말고도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께서 유튜브를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경 공간과 녹화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더 좋은 자료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며칠치 신문 자료에 굉장히 많은 암호화폐 뉴스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준비하는 자산이 어떤 것인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준비한 자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오늘 뉴스예요. 오늘에 뭐 속보 해가지고 아침에 핸드폰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5월 소비자 물가가 무려 2.6%나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 만이냐?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예요. 여러분들 소비자 물가가 오른다는 건 무슨 뜻이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물건이 세상에 많이 풀리면 가격은 내려갈 것이고 적게 풀리면 어떻게 돼요? 적게 풀리면 가격이 오르죠. 그렇죠? 근데 지금 돈도 똑같잖아요. 돈도 세상에 너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사 먹는 소비자 물가들, 뭐 배추가 됐던 달걀이 됐던 그런 것들이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무려 2.6% 상승했고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우리 인플레이션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지금 얼만큼 돈이 풀리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국경제신문 5월 29일자인데요. 한번 볼게요. 확장 지정 주문한 문 대통령 내년 600조 수표 예산 나오나. 자, 보이시나요? 내년도 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600조 원을 넘길 예정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국가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과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조금 더 살펴보면요. 올해 정부 총 지출은 이미 1차 추경 편성을 통해서 572조 9천억 원으로 불어났고요. 내년도 예산이 1차 추경만 포함한 올해 예산에서 목표치인 6%만 증가하더라도 607조 원을 훌쩍 넘게 된다고 합니다. 와, 드디어 이제 500조 예산에서 600조 예산이 되고 있어요. 자,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으로 인해 국가 채무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현재와 같은 속도가 지속되면 한국의 대외 신용도 하락 및 투자 감소로 이어져 성장 여력이 줄어든다라고 지적을 했어요. 지난번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죠. 신용평가기관에서 우리나라를 유지는 했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라고 경고장 받았던 것 제 지난 유튜브에서 보셨을 겁니다.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면 당연히 국가에 들어오는 투자가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서울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은 같은 날짜의 국제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6조, 우리나라 돈으로 약 6,700조 원을 푼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2차 대전 후 최대 지출이래요. 한번 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났는데도 팬데믹 전인 2019년보다 재정 지출을 약 35%가량 늘리기로 했답니다. 부자 증세를 통해 가지고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지만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 3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400조 원의 가량의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자 있는 칼럼입니다. 제가 이 칼럼을 읽고 되게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보세요. 경제가 무너지자 각국은 소득 보전과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풀었대요. 실질 경제 성장으로 흡수되지 않은 과잉 유동성, 즉 돈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인플레이션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오늘 기사도 나왔었어요. 미국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계속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국채 금리가 뛰고 주식시장은 급락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겠죠. 새벽에 일어나면 밤새 미국 시장이 어쩌는지 살피는 게 한국 투자자들의 일상이 된 이유다. 하지만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간의 문제일 뿐 인플레이션은 오게 돼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세요. 하지만 한국은 선택의 범위가 좁다. 금리 인상과 같은 통화 정책은 사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왜? 가계 대출 때문이죠. 금리 인상을 하면 대출 받으신 분들, 변동금리 하신 분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 이자를 내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럼 그 대출이 부실화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금융회사에
재무 악화를 낳을 공산이 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절망한 젊은이들 보세요.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과 절망한 젊은이들 비투, 그 다음에 영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자, 이생직망, 이번 생은 집 사기는 망했다. 이런 표현들을 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대출이 많았던 게 30대래요. 30대까지 빚까지 끌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이 무려 1,700조 원을 넘었답니다. 근데 거기다 금리를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5월 30일자인데요. 5월 30일자에 보면 20대 절반 이상이 결혼도 안 한대요. 애도 안 낳겠대요. 우리 뭐 3포, 4포, 5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랬는데 이분들이 지금 대출을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결혼을 안 하고 애도 포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쵸? 이 수많은 젊은이들이 비투를 해가지고 그게 부실채권이 되면 금리가 올라서 부실채권이 되면은 그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많은 걱정이 되더라고요. 남는 것은 긴축적 재정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정부 주도 일자리 정책 등으로 엄청난 확장 재정을 펼쳐왔죠.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 기관들은 적자 재정이 계속될 경우 한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할 수 있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복원하기 위해서 긴축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확장 더 돈을 많이 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확장 재정은 유동성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만 가속할 우려가 있다. 물론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우리가 시간이 흘러봐야 되겠지만 지금 인플레이션을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전 세계가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소비자 물가도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재난지원금을 이제 풀겠다는 말이 나왔죠. 5차. 근데 뭐 대선을 겨냥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전 국민한테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뭐 기재부와 정부와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 좀 보시면 나라 빚이 1,000조 원을 육박을 한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 지난해 5월과 마찬가지로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최대 추경은 지난해 3차 때 35조 1,000억 원이었다. 문제는 올해 2차 추경, 5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2차 추경입니다. 이게 현실화되면 국가의 재정 건전성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4차례 추경을 집행하면서 급격히 불어난 국가 채무가 더욱 늘어 올해 말 1,000조 원에 육박할 거래요. 자, 우리나라가 965조 9천억으로 예상이 됐어요. 추경을 반영한 국가 채무가. 근데 문재인 정부께서 출범을 한 2017년도에는 660조 2천억이었어요. 근데 거기 300조가 이미 확 늘었죠. 여기 보시면 초과 세수를 감안하더라도 5차 재난지원금 재원 상당 부분은 적자 부채 발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급증세 보이는 국가 채무 해가지고 그래프 보이시죠? 상당히 우리나라가 빚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늘고 있는 거를 우리가 IMF에서도 경고를 한번 받았죠. 지금 우리는 굉장히 돈이 많이 풀리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정도 기사를 보고 또 경제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지금 이런 뉴스에 뭐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이게 우리한테 피부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는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정부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조금 살펴볼게요. 자, 여기서 한번 볼게요. 5월 29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를 감독한다는 내용입니다. 암호화폐 주무부처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과세는 내년대로 시행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정부는 2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서 가상자산 거래 관리 방안을 발표했대요. 정부는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가상자산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주관부처로 정했다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VASP에 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업무는 금융위가 맡고요. 블록체인 기술 발전과 산업 육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고 그 다음에 탈세 같은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세청과 관세청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1일자로 시행을 예정대로 과세를 하겠다고 하는데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주무부처가 정해졌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